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개발 환경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계속 설명드렸던 에디라고 하는 이 시스템 베이스의 앞라인 모듈을 가지고 실제 개발을 하려면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처음에 이런 모듈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개발 환경 구축에 신경을 조금 많이 써주세요. 비록 오늘 시간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대로 한번 가셔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설명서들은 이미 시스템 베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embeddedmodule.com이라고 하는 개발 환경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등록하셔서 그 문서들을 다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인베디드 쪽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내용은 일단 하드웨어적인 환경부터가 다르다는데 일단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 이제 인베디드 쪽 소프트웨어가 아닌 일반 소프트웨어는 PC에서 개발해서 PC에서 다 돌리고 끝나니까 여기서만 하면 됐는데, 인베디드는 개발은 PC에서 하지만 실행은 타겟보드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타겟보드용으로 개발은 여기서 하지만 어쨌거나 개발이 끝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타겟보드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 넘길 때 필요한 첫 번째 라인이 이 프로그래밍 라인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건 PC에서 개발한 타겟보드용 실행 파일을, 여기서 말하는 실행 파일은 뭐 hello.exe 같은 그런 파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겟보드용으로 만들어진 바이너리 파일을 말합니다. 그 바이너리 실행 코드를 넘기는 방법을 넘길 때 타겟보드에 보면 8비트가 됐든 16비트가 됐든 32비트가 됐든 어쨌거나 전원이 날아가더라도 그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돼서 타겟보드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 내가 개발한 코드를 넣어야 돼요. 이 넣는 작업을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보통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JTAG이라는 걸 써서 25핀짜리 우리 PC에 보면 예전에 프린터 포트라고 썼었던 그 패러렐 포트 있죠? 그 패러렐 라인을 써서 프로그래밍을 해요. 이게 기본적인,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기본적인 환경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러렐 포트를 써서 이렇게 굽죠. 8비트 AVR도 ISP 처음에 나왔을 때는 25핀짜리 패러렐 라인을 써서 굽죠. 그죠? 그렇게 굽는 방법이 프로그래밍. 두 번째, 9핀짜리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해서 동작시키는 이 라인의 기능은 모니터링 역할을 해요. 모니터링은 뭐냐면 PC에서 개발해서 PC에서 개발 결과를 보는 우리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PC에는 키보드가 있고 모니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입력도 키보드로 바로 넣을 수 있고 결과도 모니터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타겟보드는 일반적으로 키보드와 모니터가 없어요. 또 가령 타겟보드에 키보드와 모니터가 있다 하더라도 있어도 있는 게 아니죠. 웃는 게 아니야, 이 노래처럼. 그죠? 보통 이 정도 되면 한번 빵 터지는데 오늘은 안 터지네요. 예. 타겟보드에 예를 들어서 키보드와 모니터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닌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 자체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배우려는 게 타겟보드에 붙어있는 디바이스들을 안정화시키는 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겟보드에 있는 어떤 부품들도 내가 이미 믿을 만한 부품들은 없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겟보드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는 분명히 보고 그걸 가지고 다시 내가 뭔가 프로그램 실행시켰는데 타겟보드에서 실행이 안 돼요. 그럼 다시 내 소스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고 다시 실행시켜야 되죠. 이런 어떤 개발 결과들을 항상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PC에서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안정화된 PC의 키보드, 즉 스탠다드 인풋 디바이스와 모니터라고 하는 스탠다드 아웃풋 디바이스로 타겟보드의 상황을 가상적으로 에뮬레이팅해서 보는 방법이 시리얼 라인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고, 그때 사용되는 PC용 소프트웨어를 하이퍼 터미널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상 시리얼 에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PC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겟보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상 시리얼 에뮬레이터라고 그래요. 그때 시리얼 라인을 써요. 당연히 이 에디라고 하는 것도 시리얼 라인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 패러렐 라인은 다운로딩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리눅스라고 하는 녀석을 기본으로 해서 보드를 돌리기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그죠? BSP라는 용어는 가끔 이제 RTOS에서 나왔던 용어인데 보드 서포트 패키지의 약자예요. 보드를 돌리기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줄임말이 BSP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AVR 보드에서 헥사 파일 만들어 가지고 넣을 때 이 헥사 파일도 BSP의 한 종류고요. 우리가 AD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리눅스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 올리는 것도 BSP라고 합니다. 이때 올리는 소프트웨어는 리눅스 기반에 올리는 BSP는 반드시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해요. 8비트 펌웨어가 아닌 이상 리눅스 기반으로 올리는 BSP 종류는 무조건 세 가지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인베디드든 인베디드가 아니든 무조건이에요. 사실 이 BSP 종류는 우리 PC에서 돌아가는 그 BSP 종류와 똑같아요. 제일 먼저 부트로더가 필요해요. 두 번째 커널이라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해요. 부트로더가 뭐냐면요. 시스템이 부팅될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AVR의 헥사 파일도 결국 AVR 아트메가 128 같은 CPU 내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 구워 넣어야 되죠. 맞아요? 1번, 2번, 3번 전부 다 타겟 보드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 구워 넣어 있을 거죠. 이 플래시 메모리 우리가 하드디스크로 보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프로그램은 일단 하드디스크에서 자체에서는 실행이 안 되죠.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어디로 일단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죠? 램으로 올라가죠. 맞아요? 램으로 올라간 다음에 CPU가 램의 특정 번지에 접근을 해서 즉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접근된 주소에 있는 램 내용을 가져다가 CPU가 해석해서 실행되는 게 소프트웨어 실행되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하드디스크에 있던 커널을 시스템이 부팅될 때 하드디스크 또는 플래시 메모리에 잠들어 있던 커널을 메모리에 로딩시키고 종료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부트로더라고 불러요. 마치 우리 PC에서는 바이오스랑 비슷하겠죠? 여러분들 PC 사자마자 OS 깔지 않아도 전원만 딱 넣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요? 시모스가 뜨죠. 그 시모스 같은 게 이 부트로더예요. 당연히 인베디드 모듈도 그러한 부트로더, 이 바이오스 역할을 하는 부트로더가 필요합니다. 아셨어요? 문제. 하드디스크에 있던 커널은 바이오스 역할을 하는 부트로더가 실행시켜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부트로더는 누가 실행시켜 주죠? 예? 롬에서요. 예. 롬에 있는 건 어떻게 램으로 올려요? 제가 지금 그 질문인데. 예. 어떻게 실행되죠? 자동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PC에서는 전원을 처음에 딱 넣었을 때나 리셋 버튼 눌렀을 때나 시스템이 다시 부팅한다는 건 똑같죠. 맞아요? 모든 CPU는 전원이 처음에 딱 들어가거나 리셋이 눌렸을 때 반드시 제일 먼저 리셋 인터럽트라고 하는 인터럽트가 무조건 발생이 돼요.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했던 간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 특정한 인터럽트가 발생된 요 위치로 쫓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리는 플래시 메모리나 어떤 이런 메모리 맨 밑바닥에 각각의 특정한 인터럽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인터럽트 벡터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 벡터라는 용어가 있냐면 우리 중학교 때 스칼라랑 벡터 배웠죠. 스칼라는 방향이 없고 벡터는 방향이 있죠. 이 벡터가 왜 인터럽트 벡터냐면